오늘은 저희가 실버타운 중 종교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19곳 중에서 15곳이 종교와 직접, 간접 연관되어 있는 곳이고요. 종교와 무관한 곳은 4곳 뿐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파님, 저희가 지금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으로 총 19곳의 실버타운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꼭 19곳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더 많이 소개시켜주지 않으시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버타운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버타운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요. 네,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놀라시는데 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실버타운이 많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실버타운은 한 40여 곳밖에 되지 않고요. 네, 저희가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싶은 그런 곳을 좀 추려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90세대 정도는 되어야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직원도 쓸 수 있거든요. 90세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좀 비싸겠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지역 제한이라든지 신분 제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실버타운 가는 이유는 건강 식사, 운동, 여가, 생활 편의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이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공동 커뮤니티가 있는데도 운영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식당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 그런 곳들은 그냥 일반 아파트 가지 굳이 제한이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뺐고요. 또 네 번째는 그 사회의 이목상 안 좋게 오르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신문 검색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 곳들은 저희도 꺼름치 가기 때문에 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 빼다 보니까 한 40여 곳 중에서 19곳이 남은 거죠. 네,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종교와 관련 있는 15곳 중에서 6곳은 종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요. 9곳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6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천주교와 관련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천 마리스텔라입니다. 인천 마리스텔라는 청라 신도시에 가깝고요. 대학병원 품은 아파트라고 성모 국제병원과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가까이에 천마산이 있어서 자연도 좋으면서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리네 실버타운입니다. 미린의 성지에 있는 실버타운이라는 점이고요. 효도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세 번째는 경북 김천에 있는 월명 성모의 집입니다. 이것도 요양원 함께하는 곳이고요. 전원석에 있으면서 비용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가성비 있는 실버타운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요. 보증금 6천만 원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생활비로 이렇게 대신하고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보증금 없이 입주비 600만 원만 가지고 입주가 가능한 곳이었는데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보증금 6천만 원은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6,600만 원은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죠. 네 번째, 개신교와 관련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언론입니다. 네, 이곳도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요양원도 함께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이곳은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통일교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청신빌리지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보증금이 1억으로 올랐습니다. 참 2천만 원일 때 좋았는데. 그리고 이곳은 같은 부지 내에 청신빌리지 2호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순진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한 곳 있는데요.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바닷가에 있고요. 네, 안에서 정말 밖을 이렇게 보면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천 실버타운입니다. 온천 체험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가는 네. 곳이잖아요. 그나마 이곳이라도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리고 거죠. 그렇죠. 가볼 수가 없잖아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지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버타운 체험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6곳은 종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곳들은 종교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간접적으로 연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여러 번 가보고 이렇게 직접 가서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실버타운 내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있는 곳,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하시는 분이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개신교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7곳이나 됩니다. 서울 시니어스타워죠. 브랜치가 6곳인데 네. 이사장님이 네, 의사신데 명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직원들이 다 오너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뛰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거를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은 곳인데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 설립된 그런 곳부터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고창 시니어스타워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또 의미 있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생긴 최초 실버타운이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고요. 이곳은 100% 임대용으로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실버타운 중 분양형으로 최초에 공급한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도 있고요. 네. (9호선) 증미역 역세권에 있는 세대수 350세대로 아주 빵빵한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도 있죠. 네, 그리고 실버타운 중에서 강남에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강남타워도 있죠.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하고 더 시그널하고 같은 곳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같은 동이죠. 같은 동입니다. 골목으로 꼭 옆골목 같은 느낌? 네, 아주 이웃이죠. 네, 같은 도서관을 사용하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분당타워. 올 10월에 마지막 입주가 돼서 완전체로 만들어지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인데 가서 쉬기가 참 좋잖아요. 거기 힐링 카운티에 가서 황토방에서 하루 이렇게 묵으면 온천하고 이렇게 하면 푹 쉴 수 있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넓다. 이곳을 완성하시는데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바로 신앙심이었던 거죠. 네. 개신교와 관련된 또 한 곳은 우리나라 최초 실버타운 수원 유당마을입니다.
요당마을도 저희가 요당마을 이사장님 만나고 나서 최초에 어떻게 생겼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면서 그 우여곡절을 다 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서 이렇게 명맥을 잘 유지하고 계신 그런 노고를 저희가 느끼면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광교산 자락이 있으면서 실버타운 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계속 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노후의 살집이죠. 그렇죠. 완전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그리고 불교와 관련 있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네. 경남 의령의 일봉 실버랜드입니다. 거기도 또 이사장님이 떠오르네요. 네. 멋진 이사장님. 일봉사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었지만 불교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이것도 저희가 가성비 실버타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면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사장님이 정말 사명감 없이는 여지까지 명맥을 잇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곳인데 굳건하게 이사장님이 진짜 헌신하면서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신 곳이에요.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래서 실버타운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올리진 않았고 7월부터 그렇게 생활비의 한 10% 정도가 인상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0% 인상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정말 가성비 실버타운이죠. 강남 자곡동에 있는 더 시그넘 하우스도 네.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니까 원불교 그 교당이 있더라고요. 네, 원불교 강남교당과 바로 붙어 있고요. 이곳의 설립자께서도 종교적인 그런 신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19개 중에서 15개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종교하고 직간접으로 영향이 없는 곳이 4곳 남았네요? 그렇죠. 어딘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최고급 실버타운 1, 2 네. 건대 입구역에 있는 더 클래식 500과 삼성 노블 카운티죠. 그렇습니다. 그 두 곳은 직접적인 종교랑 관련 없고요. 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삼성 노블 카운티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이제 2곳 남았습니다. 한 곳은 현재 네. 가장 세대수가 많은 실버타운 1345세대. 스프링 카운티자이. 네, 용인 동백의 스프링 카운티 자이고요. 네. 이곳은 100% 분양이기 때문에 1345세대가 다 주인이에요. 네. 어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곳이 처음에는 일반 아파트형으로 해서 실버타운처럼 안 될까봐 저희가 마음을 졸여했는데 네. 다행히도 우리가 바라는 실버타운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정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블레스 타워입니다. 이곳은 대표님이 종교랑은 관련은 없지만 아주 인상적인 우리 대표님이 계셨죠.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본인도 살고 계시고 실버타운 하나에 올인하신 거죠. 그렇죠.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 입주민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종교하고 지금 현재 실버타운하고 연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곳 중에서 한 80% 가까이가 종교와 직접 간접 관련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실버타운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국적 간접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교하고는 관련 없는 이 네 곳들도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세 곳은 주체든 네. 아니면 기업이든 네. 뭐 개인이든 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익 사업 위주보다는 네.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죠. 삼성이 기업으로 번 돈을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노인 복지 사업에 환원하는 그런 걸로 삼성 노블 카운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같고요. 건대 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한 생각이 들지만, 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그 기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 운영을 네. 한다는 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노후에 살 집 중에 커다란 또 한 부분인데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세금을 내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다 기여하시면서 나이를 드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맞는 그런 복지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에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복지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분들은 복지가 없으면 거의 생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탄탄하게 갖춰줘야 하지만 그 복지의 혜택이 중간층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자리에 알맞은 복지로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뭐 물질적인 거가 아니라도 정서적인 또는 뭐 정신적인 그런 복지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자 자리에 맞는 그런 복지 혜택이 골고루 다 와야지, 너무 그렇게 아래층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뭐 생색 내려고만 하는 그런 정치 아니겠어요? 조금 더 분위기가 선진국으로 이렇게 간다면 무르익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췄고 그분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또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외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실버타운 전체, 그중에서 종교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